안녕하세요. 명품 보감의 이지연입니다. 혹시 생태, 황태, 명태, 북어, 노가리, 코다리 이 많은 이름이 모두 한 가지 생선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 구분이 가세요? 생태, 동태, 황태 정도는 정리가 되는데 코다리, 노가리, 명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6개가 넘는 생선. 도대체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팔색조 같은 매력을 갖고 있는 황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생선이지만 포획 방법, 가공법에 따라 많은 이름을 갖고 있는 명태. 그래서 예로부터 일어사색 삼이라고 표현되었는데요. 이름과 맛은 달라도 영양가는 모두 풍부합니다. 저지방 고단백의 담백한 대표 건강식. 북어는 숙취 해소에 으뜸이고 황태는 입맛 돋우는 영양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밖에도 각종 오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천연 해독제로도 알려진 명태. 그 다양한 쓰임과 효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이름이 많으니까 정말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임채서 요리연구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공식 이름은 명태죠. 네, 명태지요. 명태인데 이 녀석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보통 한자로 네네. 일어사색 삼이라고 네. 이런 말도 있듯이 네. 굉장히 많죠. 네네.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 지금 그림을 준비했으니까 보시면서 네. 하나 그 이름에 따른 뜻 좀 풀어주세요. 우선 생태는 우리가 보통 조업한 상태에서 네네. 그대로 싱싱한 생선을 생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겨울철에 생태찌개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싱싱한 겁니다. 그다음에 동태하게 되면 우리가 그 싱싱한 생선을 다 그냥 뭐 유통시킬 수 없고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얼린 거지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동태는 보관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보통 동태찜이라든지 찌개 가정에서 많이들 해 드시죠. 그다음에 황태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를 거쳐서 그러니까 영하 한 20도 정도에서 눈보라 또 햇볕 이런 걸 계속 반복 작업으로 얼고 녹히는 과정에서 그 건조된 상태를 황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북어라는 것은 우리 생태인 상태를 그대로 수분만 건조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좀 네. 딱딱하죠. 네네. 북어는요. 그다음에 이제 코다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그 옛날에는 뭐 새끼라든지 끈에 이렇게 깨워가지고 한 15일 정도 네, 네. 건조한 상태, 네. 그래서 반건조 상태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노가리는 그 명태의 새끼. 그러니까 명태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네. 노가리는 명태 네. 새끼. 네. 아기 명태군요,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헷갈리는 게 지금 그 황태하고 북어는 똑같이 말린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또 구분이 되죠? 보통 이 북어 같은 경우는 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그대로 그 생태인 상태를 그냥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황태 같은 경우는 혹시 그 강원도에 그 저쪽 횡계 쪽에 그 덕장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겨울 내내 네네. 그 생태를 쭉 깨워서 말리는 과정이 얼마나 바람이 세요. 네네. 눈도 오고 네. 춥고 얼었다 녹았다 또 햇볕에 말렸다 그 과정을 거쳐서 말린 게 황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네. 돼요. 근데 그 굳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말릴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아마 이제 그 맛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실 텐데 북어는 좀 딱딱하고 황태는 좀 부드럽고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말리는 방법 때문인가요, 그럼?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가 보통 그대로 건조하기 때문에 딱딱할 수밖에 없고. 네. 왜냐면 우리가 딱딱한다는 것은 보통 그 생선 자체를 수분을 그냥 증발시키기 때문에 그대로 딱딱한데 우리가 황태 같은 경우는 얼었다 녹으면서 네. 되게 얼게 되면 얼음 부피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생선살이 자연히 얼었다 녹으면서 부피가 생기면서 또 구멍도 생길 수 있고. 아, 늘어났다 피부결에. 줄어들면서요. 그래서 황태 네. 자체가 우리가 보면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피가 부풀어서 그만큼 정성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 되죠. 네. 그래서 부드러울 수밖에 없고. 그렇군요. 네. 늘어났다 줄어들면서 네. 이제 그 결이 좀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름에 따라서 혹시 영양분의 차이도 있나요? 보통 뭐 영양적인 부분도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우리가 보통 이 건조할 때 네. 수분만을 증발을 시킨다 그러면 그 증발을 하면서
다소 맛이라든지 영양 손실이 올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보통 얼렸다 말리는 경우는 얼은 상태에서 영양 손실이 좀 적게, 아. 예, 맛도 좀 적게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훨씬 황태가 북어보다는 좀 더 맛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야말로 저칼로리 고단백 네. 식품인데요. 네. 그럼 일단 이름별로 영양 성분에 대해서 지금 사파를 준비해 봤는데요.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보통 저희가 보면 지금 황태가 월등하게 수분 함량은 적으면서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네. 보통 명태의 기본적인 영양 성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저칼로리 식품이면서 고단백질 식품이에요. 네. 그래서 거의 단백질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지금 황태를 보게 되면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에너지도 가장 높고 단백질 함량도 많고 그렇다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과일을 건조시키다 보면 그 건조된 상태에서 어때요? 그람당 그 함축 영양 성분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뚝딱 말리는 게 아니고 한 4개월 정도 네. 그렇게 해풍에 또 햇볕에 또 그 아주 추운 날씨에 정성 들여 말린 것만큼 그래서 황태값이 비쌌군요. 비싸기도 하고 네, 그만큼 황태가- 부드럽고 또 맛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보통 북어 같은 경우는 구이 잘 못해요. 네. 그냥 딱딱하니까 그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도 그렇고 또 우리가 즉석에서 부드러운 맛이 있으니까 양념해서 바로 구워 드실 수도 있고 그렇죠. 황태 경우는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비싼 황태 같은 거 이런 거 잘 골라야 될 텐데 일단 명태도 그래요. 고를 때 잘 고르면 정말 입안에 살살 녹듯이 탕을 먹어도 맛있는데 네. 잘못 고르면 좀 신선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네. 이 식품 자체는 특히 생선 같은 경우는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우선 눈을 봐가지고 또릿또릿해야 돼요. 투명하고 네. 선명하고 네. 그다음에 그 아가미를 이렇게 적혀보면 네. 되게 아가미가 선홍색으로 좀 선명한 거. 네, 네. 빛깔이 좀 붉은기가 나면서 네. 그다음에 비늘이 잘 붙어 있는지. 아, 제대로 붙어 있는지. 네. 그다음에 이왕이면 손으로 한번 이렇게 눌러가지고 네. 또 탄력이 있는지. 네. 뭐 이런 정도면 뭐 좋은 생선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부들께서도 가끔 그 동태 눈알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린 동태도 그럼 얼린 동태도 눈알을 봐야 돼요? 아, 분명히 보셔야죠. 네. 왜냐면 특히나 동태 같은 경우는 얼어있기 때문에 뭐 눌려서 탄력을 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가미를 제낄 수도 없고. 너무 네네. 얼어있으니까. 그래서 네.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 눈을 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명하고 출혈되지 않은 거. 아. 되게 눈동자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네. 그걸로 확인을 하시면 동태는 좋을 것 같고. 네네. 또 이 얼은 생선을 실온에서 그냥 이 녹힌다는 건 굉장히 신선도가 많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절대로 동태를 동태대로 그냥 사오셔가지고 네. 집에서 그 냉장고에서 네. 서서히 녹여가지고 아. 여러분들이 찌개나 찜을 하시면 거의 생물하고 비슷한 맛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진짜 동태 살아가서 보면은요 어떤 때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들어서 꽉 네, 내던져도 안 맞습니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걸 사와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네. 제대로 얼린 것을. 네. 근데 황태는 어떤 게 좋아요? 황태는 잘 구분을 못 하겠던데요. 되게 황태 같은 경우도 보통 육안으로 봐가지고 네. 일단 색깔이 좀 누런기가 강한 게 좋고요. 아. 그다음에 이 얼렸다 녹는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그 살의 부피, 네. 그러니까 도톰한 게 좋다고 보시면 역시 되겠죠. 도톰하고, 네, 네. 네네, 그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도톰하고 노란 색깔 골라야 되겠군요. 그럼 북어는 또 어떤 걸 골라야 돼요? 북어도 마찬가지로 되게 이제 북어 자체는 딱딱하잖아요. 네. 그래도 북어도 색깔이 노란기가 강한 게 좋고 아. 또 이왕이면 살이 좀 도톰한 게 좋고 네, 네. 그런 걸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일단 한 가지씩 효능과 활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명태부터 살펴볼게요.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부위별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명태를 가지고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지요? 살 가지고 전 붙이는 전도 거죠. 해먹죠. 네, 우리 네. 네. 뭐 명절 때고 빼놓지 않는 게 네, 명태 네. 전 많이 붙이세요. 그래서 네. 살 가지고는 이제 보통 전이나 또 요즘 튀김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네. 또 이제 탕도 많이 해 먹고요. 그렇지요. 저 네. 곤지, 연지 곤지 곤지예요? 네. 명태 곤지가 뭔가요? 우리 보통 이제 곤지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들이 생태찌개나 동태찌개 아니면 그 내장탕에 보면 하얗고 꾸불꾸불한 거 있지요. 예, 예. 네.
정자 주머니인데 네, 네. 굉장히 부드럽고 맛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통 탕 종류로 많이 사용을 하고 네. 워낙 그 자체가 단백질 식품 중에서도 알칼리성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탕을 끓이게 되면 국물이 시원한 네, 네.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맛을 내지요. 네, 네. 내장탕들도 많이 드시잖아요. 네, 아주 좋지요. 속풀이도 좋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창난젓으로도 많이 또 쓰잖아요, 내장. 우리가 보통 네. 이 명태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네, 네. 되게 저희가 보면 몸은 몸대로 다 이용을 하고 내장은 또 내장대로 다 이용하면서 아가미는 아가미젓, 네. 또 알은 명란젓, 네. 또 내장은 창란젓. 네, 그래서 네. 버릴 게 없는 네. 그 생선 중에 하나지요. 네, 네. 아가미 젓도 이제 무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하니까 아주 시원하고 또 맛있던데요. 맛있지요.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젓갈하게 되면 뭐 굉장히 그 밥도둑이라고 할 정도로인데 네, 네. 되게 아가미젓 할 때는 무를 좀 나박나박 쓸어가지고 네. 이렇게 같이 버무리시면 정말 입맛 없을 때 네. 입맛 없고는 별미 음식 중에 하나지요. 근데 쌤 지금 이 명태 간은 어떤 효능이 있나요? 간도 굉장히 비타민 A가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통 대구는 간을 가지고 간유를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네. 명태도 간을 가지고 명태유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가미젓, 창란젓, 또 명태는 젓갈로도 많이 이용하지만은 젓갈로 먹어도 영양에는 차이가 없는지 또 궁금해요. 영양적인 부분은 상관은 없는데 네. 우리가 보통 젓갈이 되는 것은 적당한 염분을 넣어서 그 만드는 우리 저장식품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짤 수밖에는 없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짠 걸 많이 드시는 건 사실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 피하는 거지 영양 손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안에서 이제 영양가 파기가 적다는 얘기군요. 그렇지, 염분 네,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효능에 대해서 구체로 또 여쭤볼게요. 아까 잠시 제가 VCR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한다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이 명태 같은 경우는 천연 해독제 되는 것은 몸의 독을 없앤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명태가 기본적으로 그 우리 몸의 독성을 풀어주는 역할도 하고 또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관심 가는 부분이 이 명태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네, 물론입니다. 네. 이 명태에 속하는 모든 식품, 아까 6 이름이 있었지요. 네, 뭐 네. 북어도 있고, 네. 뭐 황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이어트 식품으로는 최고입니다. 오.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네. 무조건 굶을 수는 없잖아요. 고단백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명태라는 모든 종류는 고단백질 덩어리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닭 가슴살 많이 먹잖아요. 네, 네. 그건 단백질 공급원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닭 가슴살 못지않게 명태의 모든 부분은 다이어트 식품의 최고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근육 만들고 또 다이어트 식품으로 그 계속해서 먹다 보면 좀 물린다고 하는데 닭가슴살이 네. 명태 종류도 많이 드시면 괜찮겠네요. 그러면요. 오,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것뿐이 아니고 특히 이 소화 기능이 약한 노인분들 네, 네. 또 비만이신 분들 물론 다이어트 식품에 좋다 그랬으니까 그런 분들도 아주 좋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리고 명태 별명 가운데 또 하나가 삼저 세 가지가 네, 낮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 네, 뭐가 네. 낮은 거예요? 우선 칼로리가 적고 네, 네. 또 지방이 적고 네. 또 콜레스테롤이 적고 네,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좋고 또 다이어트에도 좋고 그런 네, 거죠. 네. 이 명태는 또 한약에서도 건강식품으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잠시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네, 명태를 잡아서 40일 동안 찬바람에 얼렸다 말렸다 한 것이 황태입니다. 그래서 두 식품은 영양소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이 두 식품 드시게 될 경우에는 몸에 단백질이나 좋은 성분들이 많이 흡수되는데 특히 간에 좋습니다. 연말연시에 음주하시고 간이 허해지게 되면 쉽게 짜증이 나고 눈이 충혈이 되고 대변을 보기가 어렵고 배에 가스가 차거나 하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식품을 드시게 되면 간의 혈을 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드려서 간의 기능이 회복이 돼서 앞에 말씀드린 증상들이 일거에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혈을 장하기 때문에 응집되어서 한 곳에 고이는 성향이 있어서 체한다거나
혹은 울체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날려주고 발산시켜주는 매운 것들을 같이 드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무, 고추,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 명태, 황태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 재료이기 때문에 같이 조리하여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숙취에 좋은 것으로 황태국이나 북엇국을 꼽는데요. 네네. 남편 술 많이 마시고 와서 속상한데 그래도 또 해장국 끓여줘야 되잖아요. 북엇근에다가 그냥 막 두들겨 패가지고 찢어가지고 이제 국을 끓여줬는데 남편이 시원하다고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는 없는 게 네. 원래 이 명태 종류에는 간을 보호해주는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아요. 아, 여기 지금 이제 영양 성분이 나왔네요. 아, 네네. 네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고, 네. 그다음에 무기질하고 비타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통 술을 드시고 오게 되면 알코올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대사가 잘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자연히 살이 생기고 위가 쓰리고 다 아플 수 있는데 네. 이런 좋은 무기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인 이 북어가 들어가면 속이 확 풀려지는 거지요. 네, 네. 그리고 정말 비타민도 풍부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B2 같은 경우는 우리 몸속에 쌓여진 나쁜 노폐물을 제거를 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네. 어때요? 특히 간경화가 많다 그러지요. 네, 간이 그러니까 많아진다고 모든 그러죠. 알코올이든 아니면 단백질을 섭취했든 탄수화물을 먹었든 그게 다 지방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지방간이 되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B2 같은 경우는 나쁜 노폐물을 다 제거를 해준다 그랬으니까 네. 굉장히 술을 드셔도 그 다음날 숙취 해소로 해장국을 드시게 되면 몸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좋은 북엇국 끓일 때 영양 손실 없게 더 영양가 있게 끓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알코올 하게 되면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알칼리성 식품이 많이 들어간 재료가 좋겠지요. 네, 네. 그래서 북어는 물론 알칼리성 식품이라 그랬고 여기에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콩나물이라든지 아니면 무나 파 같은 거 네. 많이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이렇게 북엇국 끓이다 보면은요, 특별히 무슨 조미료를 넣지 않았는데도 아주 감칠맛이 나거든요.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러나요? 그러니까 보통 북어 같은 경우는 호박산이 네, 네. 들어있고 아미노산이 굉장히 풍부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감칠맛, 시원한 맛이 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개국을 끓이면 어때? 시원하지요? 네,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호박산, 햇산유가 있어서 네. 이렇게 담백하고 시원한 맛이 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생선은 되게 또 껍질 다 벗기잖아요. 다 비늘도 벗겨내고 하는데 북어는 껍질도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보통 북어 같은 경우는 네. 되게 등 쪽에 메타오닌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껍질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버릴 게 아니고 네. 그걸 모으셔가지고 그걸 튀김가루 가볍게 묻혀서 반죽을 해서 튀겨도 드시고 네. 아니면 볶아도 드시고 조림도 하시고 네, 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북어 머리는 버리지 마시고 네, 네. 그걸 갖다가 우리 다시 뺄 때 우리 국수장국이나 아니면 집에 된장찌개 이렇게 끓이실 때 북어국 북어 머리로 국물을 네네. 내서 요리하시면 굉장히 좋은 거지. 이름이 많은 만큼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정말 버릴 게 없는 게 명태죠, 정말. 네, 네. 심지어 껍질까지도요. 네네. 네, 오늘 황태, 명태, 북어, 코다리. 아이고 다 잊어버렸어 지금. 네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이 정말 좋은 몸에도 좋은 북어국 오늘 한번 끓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최고의 명의들의 건강 비법을 다룬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무병장수를 위한 건강법 가운데 하나가 체온을 떨어뜨리는 차가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뜨끈뜨끈한 황태국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한번 챙겨보시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